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스승이자 벤처의 대부 고 카이스트 이민아 교수님과 창조경제연구회에서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하는 그러한 정책 보고서를 함께 작성을 한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 첫 번째 질문, GPT스가 묻습니다. 왜 People AI는 국민주권, AI 초혁신, 진행의 민주화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인류가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는 사실상 인류 체력의 한계, 인류의 주요 한계는 체력이었습니다. 그 체력을 극복하는 산업혁명의 진화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 IT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죠. 정보화 혁명. 이 시작되면서부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이 체력이 아니라 인류 주요의 한계, 주요한 한계인 지능입니다. 이 지능을 극복하는 산업혁명이 지금 아주 빠르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큰 문제들이 있죠. 초지능 사회가 도래하면 전문직이 다 사라지고 우리 독도, 언어, 문화, 역사 소멸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이제 문제로 닥쳐온 지금 현재 우리에게 놓인 과제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답은 지능의 민주화다. 자, 지금 AI는 과거의 AI와 다릅니다. AI가 역사가 좀 길어요. 한 60년 넘었죠. 그런데 50년 전까지 AI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탁월할 만한 성과가 안 났죠. 그때 AI를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기계 학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기계식 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방식에 여기서는 큰 특이점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프리 힌턴 교수라는 요 실질적인 지금 현재 AI의 창시자입니다. 세계 AI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80년대 후반쯤에 이제 쓰셨어요.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게 이제 수학을 못 해가지고 캠브리지인가 뭐 옥스퍼드인가 도중에 수학에 약해서 그만두시고 생물학을 또 하셨더라고요. 생물학을 하다가 다시 이제 아주 위대한 스승이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교수님 밑에 지도하에 이제 그 약간 생물학 기반의 AI, 그러니까 바이오테크가 들어간 AI, 새로운 생물학 기반의 AI, 그러니까 AI를 인간의 뇌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뇌의 구조를 모방해서 뇌의 뇌세포가 언제 증강을 하느냐, 학습을 할 때 뇌세포가 증강을 합니다. 그 학습이 충분해지면 핑 하면서 뉴런들이, 뇌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아주 복잡하게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이제 당층별로 그 과정을 심층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순전파, 역전파하는 방식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다시 역전파를 통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보증을 하면 AI가 새로운 이제 인간의 뇌 구조 기반의 AI 형태의 모델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델도 사실 40년 동안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AI가 갑자기 성과를 낸 점은 바로 우리 게임에서 사용하는 지포스라는 이제 게이밍에서 쓰는 GPU 파워가 초극대화되면서 그 덕분에 이제 게임 GPU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방에 있는 GPU 만드는 회사였어요. 자, 여기에 이제 파워가 가미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에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도 결국은 이제 하나의 기계죠. 컴퓨터 기계는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이런 세계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한 8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언어가 결국은 이제 기계에다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0과 1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숫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인베딩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베딩 벡터화 이런 처리가 필요한데 이 기술이 되게 느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챗봇이 상당히 느렸는데 그 기술이 이제 구글이 이제 이걸 아주 빠르게 혁신적으로 발전시킵니다. 트랜스포머의 혁신적인 트랜스포머 기술이 발달한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서 지금의 AI가 완전히 다른 아예 인류의 지능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까지 지금 도달해 가고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인류는 80억 인구의 뇌의 계산력을 다 합하면 한 1025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계를 넘어서 1027승을 곧 2년 안에 돌파할 그 정도의 AI가 이제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빠르게. 자, 이때 긍정적인 측면은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27승 수준의 AGI라는 초지능들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 AI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멘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멘토가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People AI의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이고요. 누구나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그러면서도 그 틀리지 않는 오류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고 답을 알려주는 그런 멘토를 누구나 가지는 시대. 이때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능의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은 다 드렸고 CPU 파워 정리하자면 지금의 AI가 강력해진 이유는 저 GPU 파워, 인터넷 데이터, 트랜스포머의 기술 혁신 이 세 가지가 저렇게 순정파 형태의 심층신경망 히드레이어를 통해서 마지막 결과값은 저렇게 현재 나와 있는 AI 모델 딥러닝, LMN 특이점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국민주권 AI 중요하죠. 이 서버린 AI라는 용어하고 비슷한데 이 서버린이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유럽에서 현재 서버린 EU에서 이제 서버린 AI를 통해서 미국의 AI 패권을 막아보겠다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 제시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꼭 유럽을 따라갈 필요는 없죠. 한때는 그래도 우리가 IT 최강국이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뒤처졌습니다. AI도 마찬가지죠. 지난 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놓쳤어요. 이제 지금 빠르게 추격조를 지금 바로 여기 오신 분들이 빠른 추격조가 돼서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빨리 단번에 쫓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자, 우리의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AI를 우리가 AI 능력 5단계로 낳는 오픈 AI 모델인데 요거는 이제 볼룸버그하고 오픈 AI가 정리한 모델이에요.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 이제 챗포 그리고 추론 모델. 기업형에서 현재 이제 추론 모델을 많이 고안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자,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될 지점은 에이전트 모델입니다. 에이전트. 나중에 2부 저 말고 두 번째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플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빠르게 쫓아가야 될 모델은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척척 내 일을 에이전트가 AI가 스스로 알아서 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불편함 없이 모든 걸. 이런 에이전트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추론하는 단계 가지고는 이제 늦었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왜 에이전트를 누구나 가지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가 초혁신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평범한 사람도 슈퍼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슈퍼지능을 갖는 겁니다. 슈퍼지능을 가지고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 우리 어떤 존재로 거듭나겠냐. 4단계 모델이 뭡니까? 이노베이터, 혁신가죠. 혁신가가 뭡니까? 혁신가는 세상에 없었던 것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존재, 혁신가. 이 존재만이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불을 거머쥐는 그 존재는 바로 AI 혁신가입니다. 근데 AI 혁신가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AI 에이전트를 우리가 가지면 누구나 혁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혁신가가 되는 과정을 고통 없이, 혁신이라는 건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고통의 비용, 코스트가 엄청나게 따라야 돼요. 근데 에이전트를 가지면 그 고통 없이, 아주 비용 없이 고통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잘라내고 그리고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혁신가로 전 국민 우리 5천만 명 다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 100만 명 정도는 우리가 빠르게 2년 안에 혁신가로, AI 혁신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은 에이전트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국민주권의 유혹과 난제 무엇인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써버린 문제. 우리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형 LMN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지배받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할수록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상 버전은 무료 버전이니까 쉽게 쓰잖아요. 쓰면 쓸수록 아까 우리 서평강 대표 변리사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이제 소개말, 인사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쉽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데이터, 정보들은 대부분 이제 전부 미국 LMN에 이제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관점, 미국의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한글보다는 영어. 그래서 문화, 역사 모든 관점들이 미국 LMN에 의해서 주도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알게 모르게 종속되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실제 작년에 채법 피싱이 120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계속 국제 전화가 새벽에 막 와요. 이런 것들도 AI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난제라고 했는데 이거 중장기적도 아니에요. 불과 5년 안에 여러분들의 주요한 이제 지능에 의해서 지식 기반 일자리는 다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일자리 손실 해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해결책은 뭐냐? 이런 위협과 난제 해결책. 자, AI와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우리 인류는 고독하죠. 게임 AI는 합니다. 의미가 없고 현실 AI는 의미는 있고 필요는 한데 재미가 없죠. 자, 재미 AI와 의미 AI는 공존할 수 없는가? 자, 재미 AI와 의미 AI를 A 융합형 게임적 사고와 기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시켜서 현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주 즐거운 AI 시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People AI Native, People AI Native가 우리가 가야 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이전트를 활용 통제하는 에이전트를 누구나 가지게 되고 누구나 가지는 그 에이전트를 활용 통제하는 혁신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혁신가가 People AI Native다.
이 기로로 우리는 가야 한다. 자, AI 네이티브의 본질, People AI와 호모 AI의 본질은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인류, 에이전트를 잘 갖고 노는 인류입니다. 에이전트를 잘 가지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은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돈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누구는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근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가 된다는 건 의미는 있지만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과거에는 엄청난 코스트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코스트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People AI 모델이고 놀이하는 인간, 인간의 원초적 속성 중에는 요한 하이즌가라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본질은 놀이하는 인간이고 놀이하는 인간의 모델은 호모 루덴스, 호모 누덴스형 인간, AI 에이전트를 아주 쉽게 통제하고 즐겁게 가지고 놀면서 즐기는 인간. 지금 현재 이제 유튜버들입니다. 100만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우리는 이제 AI를 더하다. AI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가지고 놀이하는 인간. 이러한 인간형의 모델을 우리는 이제 빠르게 지향해 나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 과정을 만들었어요. 길지 않습니다. 5일 동안 24시수 원격으로 학습을 하고요. 주말 하루 정도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AI와 놀이하는 AI 네이티브 혁신과 양성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초기에 People AI 네이티브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국민주권의 AI 초혁신 성장, 그 본질은? 자, 혁신은 창조적 아이디어가 도전의 열매로 사회를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AI 초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먼저 델롬을 찾아야 됩니다. 자, 호랑이 새끼가 있고 고양이 새끼가 있습니다. 배아 단계를 섞어 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본질이 다르죠. DNA가 다르기 때문에 호랑이 새끼는 물만 먹여도 결국 호랑이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새끼는 아무리 음식을 잘 주고 운동을 시켜도 살찌고 근육질의 고양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초기 배아 단계에 델롬을 찾아야 합니다. 구글이 지금 자산 가치가 2,800조 정도 되는데 15년밖에 안 걸렸어요. 삼성전자가 400조 자산 가치 가지는데 50년 걸렸습니다. 구글이 그런 빠른 과정에 혁신을 할 수 있었던 그 주역은 바로 이 알베르토 사보이아라는 혁신 전문가인데, 이 양반은 구글에 들어오는, 사실 구글은 검색 엔진 하나 빼고는 엔지니어 4명이 모여서 만든 스타트업, 검색 엔진 하나 빼고는 280개의 모든 기술이 다 M&A 하거나 다 샀어요. 돈 주고 산 겁니다. 델롬을 찾아가지고 그 스타트업에 정교한 기술 평가를 통해서 제값을 주고 샀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구글이 탄생했고, 구글이 탄생한 그 혁신 기업의 비밀은 델롬을 때로 찾아야 시장을 이긴다. 자, 지금 현재 AI의 델롬은 누가 뭐래도 양호핑이 만든 딥시크입니다. 왜? 자, 오픈 AI, 챗GPT 전체 개발비 100조가 넘게 들어갔어요. 제미나이는 그보다 더 들어갔을 겁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근데 딥시크 600억,
600억 투자해서 100조를 거의 기술력이 동등 수준입니다. 코딩 같은 경우는 더 뛰어나요. 그리고 메모리도 H100이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저기는 H800 저가에 한 500만 원짜리를 섞어서 썼습니다. 초가성비인데 우리가 챗GPT를 따라잡았죠. 자, 대한민국에 사실은 이 딥시크가 지난 3년만 우리가 잘 추격적 편성해서 했으면 저희 쪽에서 나왔겠죠. 대한민국에서 나왔겠죠. 어쨌든 중국은 이 딥시크를 만들어서 자기 진용을 짰습니다. 우리도 빨리 한국판 딥시크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판 딥시크 이제 하나 만들어가 안 돼요. 몇 개 만들어야 되냐? 자, 정부가 100조를 때려붓습니다. 발표했죠. 그러면 1기 내각에 3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 세계 AI 상당입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자, 삼성전자 같은 네이버 같은 회사 하나 딸랑 LMN 챗GPT 하나 딸랑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세계 상당입니까? 그런 결과 나오면 됩니까? 아니죠. AI 상당이 제대로 되려면 수준이 달라야죠. 적어도 한국판 딥시크 세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유니콘, AI 유니콘 300개는 나와야죠. 그래야 AI 상당이 되죠. 좋습니다. 300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100개는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3년 뒤 AI 유니콘 자 100조를 투자합니다. 1조씩만 주면 1조가 같이 1조원 유니콘인데 1조씩 그냥 기업한테 주면 대로만한테 주면 100개 주면은 100조면 100개 주면 100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니콘 하나가 일자리 5,000개 나오는데 유방 효과까지 하면 2만 개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연결되는 애기 유니콘들 수천 개의 벤처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 생태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유니콘 때 300개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자 5대 성공 조건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첫째, AI 벤처 초경쟁력 GPU 10만 개 동일학습 10만 개 사야 된다 얘기죠. 자 5만 개 지금 잡혀 있는데 10만 개로 더 사자. 그리고 40만 개 정도는 민간에서 대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모아서 또 사면 됩니다. 써야 되거든요 자기들도. 자 그다음 조건 두 번째, 동남북권 쪽에 제주나 동남북권 쪽에 피플 AI 네이티브 창업 벤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 그 허브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조건은 피플 AI 네이티브 센터를 카피타이거라는 딥시크를 발굴하는 한국판 딥시크 발굴하는 AI 벤처 혁신가를 양성하는 센터를 전국에 12개를 만들어보자. 여기서 100만 명의 피플 AI 벤처 혁신가를 우리는 훈련을 시키고 카피타이거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찾아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같은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델로 1000개를 찾아서 1000억씩 투자하자. 정부 지원은 20-30%, 한 300억 정도 수준이라면 나머지 70%는 민간에서 우리가 투자하자. 어떻게 투자하냐? 오디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하자. 델롬을 어떻게 찾을 건데? 우리 슈퍼스타 K, 기적을 노래하라. 보셨죠? 이제 탑10부터는 전문가 심사단이 있고, 자, 국민 배심원들이 직접 심사를 하는 겁니다. 국민 배심원들이, 저 아이디어 좋은데, 저 기술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카피타이거로 키워볼까? 국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가해서 심사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하자. 어디서? 피플 AI 네이티브 센터에서 전국 12개에서 토너먼트를 해서 매년 피플 AI 네이티브 벤처
카피 타이거들을 직접 국민들이 뽑고 국민들이 투자하는 그런 형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엔비디아를 직접 투자해서 직접 만들어내는 한국형 엔비디아 300개 만들어보자. 그런 전략입니다. 법도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회에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제도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델롬 10만, GPU 10만 개, 그리고 델롬 3,000개, 100조 원 투자해서 AI 상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물은 AI 유니콘 300개 나오고 국방, 안보 동시에 상강이 되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보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러우 전쟁하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전 봤습니다. 이제는 모든 전쟁은 AI전입니다. 핵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제 핵을 쏘려고 막 핵 연료를 한 반나절 정도 넣어야 되죠. 그때 그냥 우리 AI 드론 100만 개가 가서 그 핵 드론이 100만 개 바로 쫓아가서 연료 주입할 때 그 주변 지역 폭파시켜 지휘부들 압살하면 전쟁 끝이에요. 근데 그 AI 100만 개를 뭘로 컨트롤하냐니까. 우리가 게임 해보신 분도 잘 알 거예요. 게임이 막 3D 게임이 진행이 되다가 더더링이 막 일어나는데 좋은 GPU 좋은 GPU를 여러 개 붙여서 병렬로 붙여가지고 지포스를 좀 더 비싼 지포스 그래픽 카드로 바꾸면은 마우스가 아주 정교해집니다. 똑같아요. GPU가 많으면요 드론이 아주 정교하게 동시에 수십만 개를 수백만 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 끝이에요. 하루 만에 끝납니다. 자, 그래서 AI 혁신 성장 경제 성공 전략 로드맵 2030 모델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모델 as-is가 정부 모델이에요. 정부는 GPU 파워 5만 장, 그 다음에 고급 인력 10만 명, 나머지는 좀 기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책 사각지대를 잘 보여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건요, 기업인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책은 오랫동안 그 정책 연구자들이 연구해놓은 연구들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교수님들이 더 잘하죠. 논문을 통해서 오랫동안 연구. 그래서 정책 연구를 좀 더 우리가 반영을 하셔야 돼요. 정부에서는. 그래야 저보다 정교한 우리의 AI 상강 정책 모델이 나오고 로드맵이 좀 더 정교해질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사각지대가 뭐냐? 인재 양성 전략과 AI 창업 벤처 스케일업 펀드 전략이 현재 부재합니다. 펀드 해야 됩니다. 펀드라이징을 어디다 해야 되냐? 예전에 막 이상한 그런 옵티머스 라이머 이런 사기 펀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핀터 연합회에 있지만은 저는 누구보다 코인 박사예요. 그러나 코인 투자 이런 걸로 자꾸 그 경제 안 살아납니다.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더 망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사실 코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성장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민간 투자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부동산이나 코인에 들어갈 돈이 사실은 창업 벤처 스케일업 자금에 들어가야 됩니다. 창업 벤처들이 유니콘 되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코인 투자가 아니라 엔젤 투자가 들어갔어야 되고 부동산 투기 자금들이 그쪽 벤처 투자 자금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더 좋은 일자리 최소 500만 개는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장 잠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 성장이 지금 국가 성장이 0%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5% 정도는 앞으로 향후 20년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AI 벤처에 있습니다. 스타트업 벤처에다가 더 때리 부어야 돼요. 더 많은 시드머니가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우리는 지금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에
너무 많이 빨려 들어갔어요. 거기에 또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책입니다. 또 사기꾼들이 준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비 전략을 새로 바꿔갔어요. GPU 5만 장이 아니라 10만 장이 필요하고요. 인재 양성, AI 네이티브 혁신 창업가를 키우는 AI 네이티브 100만 명을 빠르게 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AI 창업 벤처 스케일업 펀드를 빠르게 200조 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300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기대 효과 달라집니다. AI 혁신가 100만, AI 혁신 벤처 10만 개, 국민 소득 5만 불 넘어갈 거고요. AI 유니콘 300개, 일자리 500만 개, 지속 경제 성장 5%. 충분히 3년 1기 내각 안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앞에 6번째 GPT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나 잘 살이증 대동세상, 혁신 성장, 그리고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드나? 이것도 이민하 교수님이 다 소천하시기 전에 답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일자리는 질 좋은 창업의 스케일업 성장에서 만들어진다. 자, 혁신의 본질을 보면요. 이 효율이라는 측면은 덩치가 커야 유리해요. 더 효율적이죠.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혁신은 다릅니다. 혁신은 오히려 작아야 유리합니다. 빠른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아야 유리한 혁신, 그래서 중소벤처 AI가 바로 초혁신을 이루는 그 초역량에 해당이 되고, AI 초혁신 벤처들에게 집중적인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초혁신 경제 성장의 본질입니다. 모든 정책을 여기 끌어모아야 됩니다. 저는 중소벤처부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경제부총리급으로 중소벤처부를 올리든지, 지금 중소벤처부의 역할이 소상인 지원 사업 해주고 이런 걸로 지금 매몰돼 있어요. 제대로 된 역할이 없어요. 왜? 이민하 교수님 안 계시니까 제대로 국가적 벤처 아젠다에 대해서 잘 풀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혁신의 자산이자 국가 혁신의 원동력이 바로 이 작은 스타트업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정책을 지금 제대로 구사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봤는데 참 한심한 작태였어요. 스스로 자해하는 정부였죠. 이번 정부는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중소벤처 혁신 정책을 제대로 정교하게 구사하려면요, 오히려 실패를 시장에서 수차례 실패를 해본 직접 중소벤처인들이 정책을 고안해보고 연구해본 중소벤처인들이 사실은 지봉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한국의 지속 혁신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안 되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인도, 중국에 비해서 시장이 있습니까? 시장이 없어요. 우리는 시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으면 말입니다. 팔 데가 없는데. 자, 유니콘 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유니콘 되는 방법은요,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 유니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내수 시장을 연결되면 바로 유니콘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나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도 인도나 중국 수준의 시장이 있었으면 연 유니콘이 수백 개 나왔겠죠. 그러면 일자리, 성장, 걱정 다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자, 창업을 하면요, 두 가지 리스크는 반드시 직면합니다.
데스밸리 넘어서서 끝없는 다인의 바다를 이제 헤엄쳐가야 되는데, 저 다인의 바다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자, 미국, 중국, 인도는 기술 창업을 하면 유니콘이나 IPO 상장하는데 3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평균 15년 정도 걸립니다.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해수장이 없어요. 엔젤이 초기에 투자를 하고 15년을 기다릴 엔젤은 없습니다. 빠른 해수를 원하는데 시장이 없다 보니까 해수가 안 되죠. 이 악순환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자, 대한민국의 이제 초혁신 경제 성장의 마지막 해법. 처음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바꿔주니까 하이마켓이 살아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다가 다시 싹 들어옵니다. 환율이 지금 1,300원으로 싹 낮춰지면서 하이마켓은 임시 극약 처방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그 암덩어리를 악종을 몸속에서 빼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닥이나 나스닥 같은 시장을 우리가 이제 하이마켓이라고 하고요. 진짜 혁신의 본질 시장은 하이마켓이 아니에요. 그거는 임시 그냥 외환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국가적 임시 이제 생명을 살려놓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임시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은 악종을 제거시켜야 되잖아요. 수술대에서 정교하게 악종을 수술해내야 됩니다. 그 악종은 어디서 하냐? 숨어있죠. 미들마켓에서 해야 됩니다. 중간마켓. 중간마켓이 뭐냐? 창업을 해서 IPO까지 가는 그 중간에 해소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이 시장 규모가 5,000조예요. 미국이 한 2,800조 정도 되고, 유럽, 중국, 인도가 각각 한 500조씩 됩니다. 일본도 한 300조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냐? 1조에서 한 5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해수장, 내수 시장도 없는데 그걸 보완해줄 중간 해수장은 더 작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방치해놨나? 정책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이민하 교수님 안 계시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각지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중간 해수시장을, 자, 미국하고 우리하고 GDP 규모 몇 배 차이 나는 줄 아십니까? 15배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중간 해수시장은 얼마 차이 나느냐? 2,000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중간 해수시장이 혁신 그 자체고 혁신의 시장인데 중간 해수시장은 2,000배가 넘게 차이 나요. GDP는 고작 15배밖에 안 나는데.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GDP 15배 수준에서 중간 해수시장 규모를 따지고 보면 미국이 지금 2,500조에서 2,800조니까 최소 10배로 쳐도 우리는 200조, 250조 정도 필요한데 15배로 치면 적정 대한민국의 중간 해수시장의 적정 임계치 돌파 지점은 200조입니다. 200조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조도 안 된다니까요. 1조에서 5조도 안 돼요. 190조 빵꾸가 나 있어요. 그런데 무슨 혁신이 일어나고 무슨 성장이 되고 무슨 벤처가 양성이 되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나요? 지금 자 우리가 100조 투자해가지고 또 하나의 삼성전자, 또 하나의 네이버 만들면 일자리 만들어집니까? 이제 대기업은 아무리 매출이 늘어나도 일자리 못 만들어요. 왜? 대기업도 대한민국 내수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중국이든 인도든 미국으로. 그래야 관세 압박도 들어가면서 가격 경쟁력, 낮은 임금비, 그리고 땅값, 그리고 관세 압박 이런 거 다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외로 가야 됩니다. 과거처럼 지금 우리가 제조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공단이 몇 개 안 만들어집니다. 일자리가 안 생겨요. 대기업은 아무리 매출이 나도 세금은 내죠. 그러나 일자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일자리는 누가 만드냐? 바로 혁신 벤처 유니콘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니콘들이. 그래서 유니콘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이버가 한두 개 더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LMN 네이버가 나온다고 일자리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LMN 네이버가
최소 300개는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흥의 민주화 중간 해수시장 적정 인계치는 200조를 돌파해야 되고, 돌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구글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구글이 4명 스탠포드 출신의 스타트업 혁신가 4사람이 검색 엔진 하나, AI 검색 엔진 만들어서 자산 가치를 15년 만에 2,800조를 만든 그 비결은 16년간 250개의 기업을 제값주고 샀습니다. M&A 시켜버렸어요. 시간은 보통 우리가 제품 상용화 시키려면 연구개발 6년, 상용화 기간 대략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아무리 뭐래도 한 개 기술 상용화 되는데 10년 이상씩 걸리죠. 그럼 260개를 샀다는 의미는 260년을 압축시킨 겁니다. 시간의 분리를 성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이 바로 중간 해수시장의 인계치 돌파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치 돌파시키는 방법, 대한민국의 중간 해수시장 인계치 돌파는 요 4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People AI 네이티브 혁신과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코인으로 가 있는 투자금, 지금 코인에 업비트에 1,500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코인 시장에 민간 투자자가 1,000만 명이 1,500조를 투자했대요. 자, 그 돈의 일부라도 우리가 피플 AI 네이티브 혁신과 창업센터로 오도록 빠르게 유도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 기반의 상생형 M&A 시장을 100조 원 규모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정부가 마중물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요. 특히 M&A 하는 과정에 취득세, 소득세가 이제 각 주체별로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몇 년간 유예를 해주는 정책. 그 다음에 대한민국 금융은 너무 엉터리예요. 전 세계 이런 은행이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 유명한 모든 은행들은 1등급 은행들은 다 투자은행입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은행이에요. 투자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게? 고리대업자들이잖아요. 이자 뜯어내고 빌려주고 이자 뜯어내는 이자 등급 나누고 신용이자 나누고 이거는 파이낸스 저축은행이 하는 짓이지 우리나라 대표 12개 은행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빠르게 K금융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우간다가 전 세계 한 108위 정도 되는데 그 우간다하고 비슷한 수준의 벤처 자본 이용 가능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AI 벤처 자본 이용 가능성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키면 먼저 지방은행부터 투자은행으로 바꿔야 돼요. 기업 투자, 모험 투자를 하는 투자은행으로 확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행 투자 자본이 60조가 들어오고, 그리고 대기업이 이제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미국만 보세요. 2세 경영자가 어디 있습니까? 애플의 2세 경영자가 어디 있고, 구글의 2세 경영자가 어디 있고, 3세 경영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 있죠.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건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AI의 사내 벤처입니다. 자, 네이버도 삼성에서 사내 벤처가 됐고요. 카카오도 네이버에서 사내 벤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내 벤처를 스피너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구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쭉 합하면 200조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0조 시장은 요 4가지의 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7가지 답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조 발표를 해주신 봉준영 국민주권 AI 조혁신위원회 위원장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단법인 한국핀테크 연합회 의장이시고 대한민국 벤처의 대부이자 위대한 스승이셨던 고윤아 교수님과 함께
사단법인 창조경제연구회 상임이사로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인프라 기술 정책과 글로컬 창업 벤처 전략을 오랜 기간 숙명처럼 연구해온 4차 산업혁명과 AI 분야의 대한민국 선구자이신 우리 봉준영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준영 위원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은 대주제로 지능의 민주화, 국민주권 AI 초혁신 경제 전략과 세부 논의 주제 사항으로서 KLLM 거대 은행 모델이 되겠습니다. 창업 벤처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 전략과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한국형 피플 AI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발표를 해주신 우리 봉준영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